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신적 스승이자 최고 브레인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정치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이 자동차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서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 오늘 21일 이 모스크바 외곽에서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몰고 있던 이 도요다의 SUV 랜드크루저가 전날 오후 9시 40분경에 폭발했는데, 이 사고는 아버지 두긴을 노린 범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러시아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고는 이 알렉산드르 두긴과 두기나가 지역 축제에서 철학 강연에 함께 참석한 다음에 돌아오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따로 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둘은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이들의 지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차에 타고는 두기나 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사고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두기나의 차량이 울타리에 충돌하기 전에 이미 화염에 휩싸였고 폭발한 뒤에 도로 곳곳에 잔해들이 흩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사고 현장에서 충격에 휩싸인 채 망연자실해 있는 두긴의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리아와 가까운 러시아 사회운동가 안드레이 크라스노프는 타스 통신에 이번 차량 폭발의 대상은 두기나가 아니라 두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는 사고 차량은 두긴의 것이었다 그러면서 두기나는 평소에 다른 차를 타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애초에 두긴을 겨냥했거나 분열을 함께 목표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두긴을 노린 차량 폭발 사고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알렉산드르 두긴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한 다리아 두기나의 부친인 두긴은 현재 러시아 정부 내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긴에 대해서 영국 가디언은 푸틴의 팽창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러시아의 파시스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두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21일 밤에 이 푸틴 앞에서 55분간에 걸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역사, 문화, 종교 공간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던 전통이 없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푸틴이 한 이 모든 말들은 바로 두긴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푸틴이 구상하는 유라시아 제국 건설의 꿈,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동시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거대한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구상은 이 알렉산드로 두긴이 푸틴에게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라시아 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하고 맞서야 한다, 이런 구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구상의 출발이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두긴은 이런 구상을 1997년 600쪽에 달하는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라는 책에 담았고요. 더블린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이 광활한 유라시아 제국의 건설을 꿈꾸는 내용이 주를 이룬 이 책은 푸틴의 미래 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두긴은 이 책과 평소 시료를 통해서 영국을 유럽연합 EU에서 떼어내야 되고 독립국가 우크라이나는 극도로 위험하며 이 독일의 러시아 자원 의존도를 심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또 미국의 인종, 종교적 분열을 부추기고 고립주의 성향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두긴의 구상은 실제로 지난 20년간 푸틴의 국제정치의 각본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긴의 구상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긴은 중국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는 나라로 봤고 일본과는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고 봤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긴의 유라시아 제국 건설 꿈은 소련 해체 이후에 새로운 이념에 목말랐던 러시아, 특히 푸틴에게 정신적 지주가 됐고 푸틴은 실제로 이런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두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되던 지난 3월 31일 이탈리아 일간지인 일템포하고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대결은 미국의 단일 패권 질서를 몰아내고 세계 질서에 다극화를 가져올 군사적 갈등이라 그러면서 전쟁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에는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러시아의 필수적이고 유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인은 우리가 새로운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합리화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영토 획득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두기나 역시 아버지의 사상을 지지하고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1992년생인 두기나는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철학을 공부 중이었습니다. 두기나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면 소멸할 것이라는 논문을 실었다는 이유로 지난 3월에 미국 재무부의 회외 자산 통제국 OFAC인데 여기에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차량 폭발 사고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여기 대해서 친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DPR의 수장인 데니스 푸실리는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이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리아 자하로바 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당국이 두기나의 죽음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개입 여부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 판단할 일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확인되면 우리는 국가 테러리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주장은 없었고 우크라이나가 관여됐다는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국의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인 미하일로 포들야크는 21일 방송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서의 폭발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같이 범죄 국가도 아니고 테러 국가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1990년대 모스크바의 혼란스러운 암살을 연상시키는 침 크렘린 이 엘리트 구성원에 대한 드문 공격은 러시아 본토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푸틴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이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어서 이 모스크바 시내에서 일어난 테러 성격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푸틴의 주변인들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 보복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TV 프로그램 진행자인 티그란 케오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거론하면서 러시아군은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 집무실을 공격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친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 조직의 공격 대상이 되어 오기는 했지만 이번 두기를 겨냥한 이번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푸틴이 거주하는 모스크바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은 그야말로 러시아는 물론이고 푸틴에게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번 사건은 국경 근처만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군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 내의 이 반푸틴 성향의 사람들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프랑스의 국제안보 전문가인 니콜라스 텐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두기를 향한 공격은 외부가 아니라 러시아 내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푸틴의 독재에 항거하는 일부 반푸틴주의자들의 결집을 가져오면서 친푸틴 앞잡이들에 대한 암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푸틴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